안녕하세요. 고지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앵귤러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앵귤러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레고 블럭을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보면 되고, 이런 레고 블럭을 쌓아서 이제 하나의 큰 앵귤러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른쪽에 투두 앱을 보면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투두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앵귤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분홍색 박스들이 각각의 하나의 컴포넌트들인데요. 최상위 컴포넌트인 앱2가 있고, 그 하위로, 그러니까 그 안에 타이틀과 투두스 컴포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두스 컴포넌트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운동하기, 공부하기, 할 일 추가 같은 이렇게 하나의 박스들이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기, 공부하기는 어떻게 보면 투두라고 보면 되고, 이제 할 일 추가가 add t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위에 상단에 이제 나의 하루, 이제 날짜가 보이는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들은 여러 컴포넌트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컴포넌트 안에 이 다른 컴포넌트들을 쓰고 있는 거죠. 즉 여러 HTML 요소들이 한 컴포넌트에 그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봤던 분홍색 박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HTML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는 뷰와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뷰와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실제 한번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두스 컴포넌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투두스 컴포넌트는 이 클래스와 이 데코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에는 이렇게 클래스가 하나의 컴포넌트인데, 이 클래스에 바로 로직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클래스와 그렇듯이 이 클래스는 속성과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속성과 메서드를 통해서 뷰와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add component라는 이 타입스크립트의 데코레이터인데요. 얘가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메타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객체예요. 여러 속성들을 갖고 있는데, 이 메타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 컴포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 메타데이터로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EX6의 이 클래스가 이제 컴포넌트 클래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컴포넌트 데코레이터에 전달되는 메타데이터가 어떠한 속성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셀렉터가 있는데요. 이 셀렉터는 보시면 app-todo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렉터는 선택자인데, 우리가 이제 CSS 적용할 때 CSS가 적용될 요소를 선택할 때 작성하는 선택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선택하려면 이제 점을 찍고, 아니면 아이디를 선택하려면 이제 샵을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점이나 샵을 이용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아이디가 특정 도메 아이디가 app-todo인 거에 이 컴포넌트가 선택되어지고, 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게 되는 겁니다. 선택된 돔에 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시면 점도 없고 샵도 없으니까 이제 엘러먼트 이름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엘러먼트 이름이 app-todo인 돔을 선택해서 이 컴포넌트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템플릿 URL이 있는데요. 컴포넌트가 이제 아까 제가 뷰와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뷰에 대한 정의를 템플릿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의 URL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투두스 컴포넌트 템플릿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템플릿은 일반적으로 이제 HTML 태그와 같은데 여기에는 뭔가 데이터 바인딩 할 수 있는 거나 다른 컴포넌트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템플릿 자체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이 셀렉터로 선택된 이 돔이 이 템플릿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져서 여기에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한번 개발자 툴을 이제 앱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앱 투두스 웍스가 여기 이렇게 찍혔죠. 보시면 이 앱 투두스라는 지금 보이시죠? 엘리멘트 이름이 적힌 게 보이시죠? 여기에 이 앱 투두스 밑에 이 p 태그에 투두스 웍스가 이 템플릿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앱 투두스는 보시면 앱 루트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앱 컴포넌트.html도 뭐죠? 이것도 앱 컴포넌트의 템플릿인 거죠. 그래서 이 템플릿 안에 지금 앱 투두스를 쓰고 있죠. 그러면 이 앱 투두스에 해당하는 컴포넌트에 정의된 셀렉터가 찾아져지면 이 템플릿에 있는 내용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른 메타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템플릿 URL이 있고 이제 스타일 URLs가 있는데 이 스타일 URLs는 해당 컴포넌트에 이제 스타일이 작성된 파일의 URL을 여기에 정의한 거예요. 보시면 얘는 배열이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또 여기 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죠. 여러 스타일 URL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배열이라도 대체로 이렇게 하나의 CSS나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사스나 그런 것들을 URL을 적게 돼 있어요. 대체로 하나만 적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 셀렉터와 템플릿 URL 그리고 스타일 URLs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컴포넌트가 구성되어지는 거는 보시면 뷰에 해당하는 이 템플릿이 있고 그리고 로직에 해당하는 이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이 투두스 컴포넌트의 템플릿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개발자 도구 툴을 우선 끌게요. 그리고 이제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 투두스에 관련된 이제 HTML 태그들, 그러니까 마크업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타이틀이 있겠죠. 타이틀 영역이 있고 거기에는 뭐 나의 하루라고 적고 그 다음에는 날짜를 대충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두스들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제 할 일들이 목록이 보여지는 거를 이제 작성할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div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input 태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체크박스가 있고 뭐 운동하기 있고 이게 하나가 더 있다고 할게요. 뭐 공부하기 여기 이렇게 이제 목록이 있고 다음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영역인 이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input 박스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placeholder로 할 일 추가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내용이 컴파일이 되고 이게 바로 브라우저 리플렛이라면서 오른쪽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보면 이거는 그냥 정적인 컨텐츠죠. 아무것도 이제 뭐 동작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제 유저 인터랙션에 의해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이 있는 이 마크업들을 그냥 여기에 컴포넌트 이 투두스 컴포넌트가 이 마크업들이 그냥 여기 이렇게 정적으로 이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 인풋으로 이 운동하기 이 부분 있죠. 이게 체크박스를 눌렀을 때 이제 운동하기가 다 운동을 한 거고 해제하면 운동을
아직 안 한 거고. 그래서 이 할 일들을 이렇게 to도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빼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앵귤러 CLI를 이용해서 할 건데, 저는 이제 웹스톰이나 인텔리제이에서는 이 플러그인 있어요. 앵귤러 CLI랑 연동되는 플러그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할 거예요. 다른 ID에서도 이러한 플러그인들이 대체로 제공되니까 그거를 이제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투두를 컴포넌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앵귤러 CLI로 컴포넌트 이렇게 작성하는데, 여기는 이제 투두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네, 이번에 만든 투두 컴포넌트는 보시면 여러 옵션들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라인 템플릿이랑 인라인 스타일로 줄 거예요. 이게 뭔지를 한번 만들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두 컴포넌트를 만들면 이게 투두라는 폴더가 생기고, 여기에 투두 컴포넌트.ts 파일 하나만 생겼어요. HTML과 CS가 인라인이라는 얘기가 즉 이 컴포넌트 안에 작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 CSS나 이 템플릿이 별도 파일로 빠져 있지 않고, 또 템플릿 URL이 아니라 여기서는 메타로 템플릿이라 해가지고 이 템플릿 내용을 직접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죠. 보시면 이 백틱 마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멀티라인의 문자열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 태그의 todoworks를 이 멀티라인을 하나의 이제 백틱으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이게 EX6에서 말하는 이제 템플릿 리터럴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 p 태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input 태그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input 태그에 운동하기,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템플릿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todos 컴포넌트에서 이 부분이 todo 컴포넌트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앱의 todo 컴포넌트 보시면, 왜 앱의 todo죠? 왜냐면 이 todo 컴포넌트를 쓰려면 선택자가 app-todo라는 엘리멘트 이름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보시면 오른쪽에 바로 운동하기가 보이죠? 이렇게 우리는 컴포넌트 안에서 또 다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컴포넌트에서 실제 보시면 이 운동하기는 정적인 데이터잖아요. 이 컴포넌트의 로직을, 데이터를 어디에 정의한다고 했죠? 바로 컴포넌트에 정의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정의된 이 데이터를, 이 템플릿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게 데이터 바인딩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컴포넌트에 정의된 이런 데이터나 이런 행위들을 템플릿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